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세미의 북카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정 작가의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거야 라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좋은 어떤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스스로를 불량품으로 낙인 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도 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것과 동떨어진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제 여기 에피소드에 나오는 주인공은 최대 경쟁자라고 여겼던 동기가 팀장으로 먼저 승진했기 때문에 대단히 깊은 좌절감과 슬픔에 이제 빠졌었나 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 경력이나 리더십, 퍼포먼스 결과 등 객관적으로도 동기가 승진하는 게 맞다. 그걸 이제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회식 자리에 절대 빠지도 않고 팀장이 손발이 되어 움직였다는 것이다.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매번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 비단 이제 이 주인공만의 어떤 그런 고민은 아니겠죠. 아이고, 왜 아니겠어요. 살면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야근이나 회식이 아니라 경험과 실력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아주 아프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그 현실자와 이상적자의 불일치,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불일치가 크다. 이렇게 느껴질 경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런 불일치를 경험한다. 예쁜 구두를 신고 멋지게 춤을 추며 박수와 환호를 받고 싶은데 현실 속 자신은 무대 위에서 입을 옷과 구두도 없이 그럴듯한 공간에 놓여 있지도 않다.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공허함과 상실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나는 정말 회사에서 저 동기처럼 저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나와 그 다음에 현실 자아, 이상적 자아가 너무 갭이 클 때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알아차리기다. 지금의 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은 동기가 먼저 진급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실패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그게 정말 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완전히 정말 결론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준비한 시험이나 뭐 이런 데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예민해진다. 뭐 그러면 뭐 나만 못나 터진 것 같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마지막부터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래 가사처럼 스스로를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멍청이로 여기게 된다. 정말 너무 실감 나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작가는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는데 막상 닥치면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지금 이렇게 정상적이 아니라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라고 알아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반응에도 굉장히 작은 게도 크게 반응한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게 상황을 정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자신을 불량품으로 낙인 찍지 말아야 한다. 낙인 효과라고 불리는 스티그마 효과는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부정적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단한 성과를 남겨야만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면 어느새 우리 자아는 시든 장미가 된다.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인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문장 중에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꽃을 피우게 될 토양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 좋은 대사죠. 너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래, 아직 모르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이게 사실 책에만 나와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누구나 겪는, 꼭 이제 이런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는 사람들만이 겪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일반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작가가 얘기한 대로 현실자와 이상적 자아가 불일치가 아주 큰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차리고 자신을 불량품으로 낙인 찍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자고요. 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는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하는 당신에게. 정말 참 적나라하죠, 제목이. 사실 배 아픈 건 난 못 참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내가 단지 심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남이 잘 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사실 건강한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지금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면 다음 4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다. 가장 먼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리스트로 정리한다. 가족이나 친구, 물건, 사진, 취미, 취향 등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로 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인지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거를 아마 노린 것 같아요. 이 리스트를 쓰라고 작가가 얘기한 건 말이죠. 자, 2번째 방법 볼까요? 2번째 방법은 총체적 비교다. 물론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라는 생각으로 타인은 타인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그대로 두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박탈감의 핵심인 상대성을 이용해보자. 상대성은 비교를 통해 느끼는 시기나 질투, 좌절감 등의 감정이다. 비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비교해보자는 이야기다. 현재라는 일부분에서 벗어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총합을 두고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 얘기는 저 딱 읽고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가 있어야지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누군가가 있어서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게 사실 총합이 아니라 지금 내가 딱 탁 잘라서 비교하는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과거에 나는 어떤 것을 해왔으며 현재 나는 어떤 것을 하는 중이며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타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쭉 놓고 타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고작 이제 지금 요만큼 요거 갖고 지금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끝까지 가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어떤 그런 혼잣말, 이게 진짜 우리의 멘탈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 혼잣말인데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그리고 뭐 끝까지 가봐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식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방법은 거리두기다. 박탈감을 준 상대가 자신이 범접하기 어려운 유명인이라면 그나마 낫다. 어차피 길이 다른 사람이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군 이라고 생각하면 끝난다. 그러나 그 대상이 가까운 친구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그렇죠. 만약에 연예인 중에서 누가 막 진짜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어떻다, 뭐 돈을 뭐
한 해 광고 수익으로 얼마를 번다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러고 말지, 우리가 그거 갖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별로 그러진 않는데, 문제는 나랑 비슷했던 친구가 갑자기 너무 성공해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떤 그런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정말 100% 진심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축하해줄 친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자니 친구와 서먹해질 것 같고, 배배 꼬인 감정을 참으려니 진짜 복통이 느껴질 지경이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인간이다. 진짜 이런 어떤 결핍에 대해서 절대적 결핍은 상관없는데 이게 상대적 결핍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상대적 상실감.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래요. 잠시 심리적 거리 두기. 이건 정말 이 작가분이 정신과 의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서, 그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거,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달리기만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좋은 운동도 없다. 처음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달리면 달릴수록 상쾌한 기분이 든다. 30분 이상 뛰었을 때 밀려오는 행복감을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마치 헤로인이나 모르핀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의식 상태와 비슷하다고 하여 도취감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러너스 하이는 달리기를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몰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라는 거죠. 자꾸 남을 쳐다보고 쟤는 저런데 나는 이렇게 못해. 또 저 친구는 그래. A라는 친구도 그렇고 B라는 친구도 그렇고 C라는 친구도 그렇고 쳐다보고 있으면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다 부추기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밖에 없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목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남들 쳐다보지 말고 이것만, 내 거에만 집중한다. 이러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은퇴하고, 회사 그만두고, 이제 어떤 집안일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때, 사실 같은, 이제 회사에서 같이 경쟁하던 어떤 그런 동기가 다시 진급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그야말로 막 배가 아픈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이렇게 삶이 막 공허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럴 때 제가 이제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1, 2, 3번을 이렇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4번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이거는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딴 거 쳐다보지 말자.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나 혼자 초라해지고 막 쓸쓸해하지 말자. 일단 지금 내가 목표로 했던 그것만 바라보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내가 봐야 될 부분만, 목표만 쳐다보는 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떤 그런 박탈감에서 많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4가지 중에 4번째 방법에 가장 집중하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훈정 작가의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라는 아주 좋은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어떤 내가 느끼는 다른 사람도 내가 느끼는 어떤 이런 마음고생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위로받으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치유하고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이 소개드리고 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10권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10권을 여러분들한테, 독자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하시면, 이 책이 갖고 싶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렇게 랜덤으로 10명 이렇게 딱 선정해서 제가 이제 따로 연락처 물어보는 댓글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메일로 그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책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북카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